말씀드렸듯이 욜로 11S랑 레즈넷 9개 분류기 양상도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요. 저희 그 프로젝트 개요부터 이렇게 EDA 탐색을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 정제 과정이랑 모델 선정, 그리고 학습, 평가, 개선 방향 및 한계점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프로젝트 주제 자체가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은 알약이 3개인 것도 있었고, 이제 알약이 4개인 것들의 이미지가 있었죠. 이런 이미지의 어떤 그 위치와 그리고 이름까지 검출을 해내는 프로젝트가 이번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킥을 넣어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약 위치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검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멀티 클래스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 기준은 MAP 0.75부터 0.95를 9로 이제 평가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IOU 기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래서 문제 정리를 보면은 저희가 알약은 눈으로 봐도 구분이 어렵잖아요. 이제 외형도 뭐 비슷하게 생겼고, 이제 색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봐도 이제 구분이 힘든데, 이거를 모델한테 학습시켜서 클래스 간에 어떤 세밀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정리했고, 그리고 평가 기준 자체도 그 IOU 기준이 높으니까 바운딩 박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점수가 이제 깎여나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이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IOU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흐트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끔 좀 초점을 맞췄고, 클래스 다양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알약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없는데 밸리데이션에 등장을 해버리면은 이 모델은 배울 기회 자체도 없이 그냥 그 클래스의 AP가 그냥 빵빵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좀 클래스 다양성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가공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문제를 동시에 본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알약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불어 이 알약이 어떤 알약인지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맞췄어야 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잘 분류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로컬리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함께 안정화를 시켰다. 그래서 저희 EDA 탐색 과정에 대해서 보자면은 그 주어진 데이터 이제 이미지셋 하나랑 제이슨 파일 하나가 단순히 1:1 대응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아닌 거를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알약 조합에도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랑 촬영한 그 인덱스 파일이 있고, 또 애노테이션 안에도 이렇게 여러 하위 폴더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 그래서 모델 학습 이전에 그 이미지 애노테이션을 좀 정확하게 연결하고 그 구도 같은 것들도 또 재구성하려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프로젝트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EDA 담당, 뭐 모델 담당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팀원이 각자 데이터 준비부터 학습까지 하면서 킥을 제출을 그 개개인별로 1회 이상 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왜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했냐 하면은, 사실 그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방식부터 모델 선정을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설들을 좀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데일리 미팅에서 저는 이런 모델을 써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 전처리 방법을 해봤는데 뭔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일리 미팅에서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보완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선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킥을 이제 평가한 거 기준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모델을 최종 하나로 선정을 했고, 이거는 이제 모델이 뭐 나쁘다, 굉장히 많은 모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킥을 채점 방식에 아무래도 이게 컴퓨테이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낮다는 이유로 단순히 이제 모델이 나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제 뭐 데이터나 각자 매핑이라던가 도메인 차이 등 그런 원인들을 좀 분해해서 나타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EDA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저희가 EDA를 했을 때 굉장히 극심한 데이터 불균형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좀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또 어떤 약은 너무 적게 등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반면에 또 촬영 각도라든지 뭐 해상도라든지 뭐 배경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일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특정 촬영에 좀 편향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랑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애노테이션을 검사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랑 제이슨 이름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한쪽 파일에만 존재를 한다던가, 이런 뭐 바운딩 박스 좌표가 이제 뭐 이미지를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미지랑 뭐 제이슨을 매칭을 하고 뭐 누락을 제거를 하고, 그런 것들 이제 뭐 유역성 검사를 수행을 하고, 왜냐면 잘못된 정답을 이제 그대로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모델이 또 틀린 패턴을 학습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튜닝보다 좀 앞선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데이터 누수
누수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같은 이제 알약 조합을 그 저희도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뭐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트레인이나 발리데이션에 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버리게 될 경우에 발리데이션이 이미 정답을 봐버렸다 보니까 되게 쉽게 맞춰버리는 그런 데이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하나의 좀 그룹으로 묶었고 그룹 단위의 트레인이랑 그 발리데이션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누수를 좀 예방을 하려고 했고 그 이외에도 그 테스트랑 좀 심하게 유사한 장면 혼입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핑거프린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콘사인 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또 그 0.95 이상일 경우에는 너무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제거해 버리는 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뭐 분할로 묶고 이제 데이터 누수도 방지를 해서 과적합도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 품질을 좀 높이고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려고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 정대랑 이거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팀에서 이제 임의로 V1부터 V4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제 V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키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을 썼고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총 56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돌렸을 때 0.4점대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 그 클래스를 더 추가하고 싶다 해서 AI 허브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데이터셋을 좀 다운을 받아서 V2를 만들었는데요. 확실히 데이터 양이 이렇게 93동으로 이렇게 확 늘어나다 보니까 성능이 0.6점대까지 이렇게 확 뛰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데이터를 추가하니까 점수가 좋아지네 이걸 보고 더 이제 AI 허브에서 추가를 해서 118종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V3고 여기 V4 같은 경우에는 낙종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희귀 클래스라던가 그런 데이터 증강이라던가 이런 데이터셋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쓴 버전 4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그 데이터셋을 좀 버전별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고 이제 데이터 정제랑 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욜로랑 레즈넷 모델을 쓰다 보니까 그 욜로에서 그 욜로가 찾은 알약에서 욜로가 이제 찾았을 때 그 주변의 알약을 제외하고 다 잘라버리는 크롭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욜로가 만약에 알약까지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파운딩 그 박스에다가 10% 정도 패딩을 더해가지고 좀 분류용 조각을 따로 생성을 했고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랜덤으로 크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384 크롭만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레즈넷 해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레즈넷 해상도가 225에서 저희가 384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크롭도 적용해보고 근데 결과가 이제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한 증강을 활용하고 30F까지 더했을 때 이제 약간 근소하게 성능이 10% 정도 올라간 점을 볼 수 있고 밑에 이제 해상도 640이랑 960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욜로 모델을 말하는 건데 욜로 해상도를 높이면은 모델 성능이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둘 다 이제 성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해상도 960에서 성능이 더 떨어졌죠. 그래서 고해상도가 중요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어그멘테이션도 적당히 이제 필요한 정도로만 넣어주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테스트랑 분석 같은 거에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스테이지 모델을 채택을 했고 이제 1스테이지 모델보다 2스테이지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1스테이지랑 2스테이지 저희는 둘 다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욜로가 원래 욜로로 이제 1스테이지 모델로 많이 실험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발견한 문제점이 욜로가 위치는 굉장히 파운딩 박스를 굉장히 잘 찾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약 이름을 찾는 거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예 이럴 거면은 그냥 딱 레즈넷이랑 그 롤러랑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맞게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자. 그러면은 좀 더 단순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좀 좋은 성능을 갖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더 좋은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그 1스테이지 모델보다 2스테이지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욜로랑 레즈넷은 또 어떤 거를 썼냐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욜로 11S를 썼는데 저희가 또 모델을 정말 다양하게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펠스터 RCN도 써보고 RD, DETR 같은 엄청 무거운 모델들도 써보고 욜로도 버전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개 써봤지만 그래도 이제 검출 대상 자체가 단일 클래스다 보니까 뭔가 무거운 모델이라던가 큰 그런 검출 모델이 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욜로로도 이제 성능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욜로 이제 다 이제 검토하게 될까 욜로 11S를 선택하게 되었고 레즈넷 같은 경우에도 레즈넷 50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레즈넷 50도 돌려보고 에피시엔트 4까지 뭐 추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능 다 넣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레즈넷 18이랑 50이랑 거의 찾는 그런 게 그 이름 알아내는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이제 모델이 18을 사용했을 때 더 테스트를 빠르게 돌릴 수 있고 여러 번 이제 다양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레즈넷 18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모델을 사용해서 무겁고 뭐 더 큰 모델이라고 꼭 좋은 결과를 나오진 않았고 이렇게 적당히 결과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욜로랑 레즈넷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만의 약간 좀 또 특별한 그런 후처리 방식인데 이제 그 이후에 9개의 앙상블을 좀 넣어줬습니다. 이제 9개의 앙상블을 해서 그 통일한 모델을 이제 단순하게 복제한 게 아니라 V3랑 뭐 V4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해상도 224랑 뭐 384 했던 거라든지 뭐 어그멘테이션을 강하게 했던 거, 약하게 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서로 다르게 이제 모델 테스트를 한 거를 이제 다 한 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 앙상블로 조합해서 돌려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 정답률이 높은 조합끼리 돌렸을 때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굳이 꼭 그런 게 아니었고 그 9개의 조합을 넣어봤을 때 서로 다르게 틀리는 모델 조합을 넣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완을 해주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성격이 좋은 모델들만 이렇게 가지고 돌렸을 때는 서로 틀린 문제가 비슷하고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니까 앙상블의 효과가 미미했는데 서로 다르게 틀린 모델들을 이렇게 각각 조합해가지고 넣었을 때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만 합쳤을 때는 원래 그 0.61 정도였지만 이 9개의 조합으로 해서 0.6342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개로 무작정 더 많이 늘려봤는데 성능이 거기서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델 수가 뭐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류 상관이 좀 낮은 조합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실험을 해보고 분류기 9개를 최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평가를 보면은 저희가 그 처음에 만들고 품질을 정리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대량으로 이제 추가를 했을 때 V2에서 V3겠죠.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한 번에 확 뛰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더 이제 데이터셋도 추가를 해보고 검출기도 뭐 재학습을 해보고 뭐 강한 증강이라든지 양상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점수가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엄청 큰 성능 향상은 클래스 대수 증가이고 마지막은 뭐 모델이라던가 전처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살짝씩 바꿨을 때 이렇게 성능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개선 방안이랑 좀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인이랑 그 테스트 조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뭐 해상도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해서 좀 도메인 시프트를 더 명확하게 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컬 밸리데이션이 좀 태그 순위를 좀 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랑 조금 더 가까운 신뢰가 가능한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마지막에 앙상블을 실험했다면, 근데 이제 조금 더 모델별 특성 그 오류를 이제 반영해서 좀 가중치를 실은 앙상블을 좀 시도를 하면은 훨씬 더 점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선 방안까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저희가 성능 개선을 0.63에서 그친 게 아니라 0.41178까지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로 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제 실험을 했고, 두 번의 개선을 더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분류기가 그 V4 데이터로 이제 학습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그 분류기가 공유하는 그 요로 디텍터는 아직 이제 V3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다는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V4로 다시 학습을 했고, 점수가 이제 0.6399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다가 레슨의 그 한 개를 추가 학습해서 원래 이제 9개 앙상블을 했었지만 10개 앙상블로 재구성을 했고, 이거를 전부 다 합쳤을 때 최종 리더 보드 점수가 0.6417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실험들을 통해서 그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더 크게 만드는 것보다 좀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공유하는 그 디텍터랑 그리고 크롭 품질을 개선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그 파급력을 줬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1팀이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나머지는 Q&A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